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라이프 사업 담당하고 있는 정혜영 사무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2월 교육부에서 수립한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는 한글 파일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 PPT로 설명을 드리지만 좀 구체적인 워딩이나 이런 것들은 한글 파일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빠른 사회환경 변화로 성인의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한 평생학습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우수교육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 허브로 재도약할 시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가는 것이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성인의 재향상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그리고 시공간적 제약이 큰 성인을 위한 성인 친화적 고등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 소멸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대학의 평생교육 혁신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 성장 기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 평생교육 체제의 확산 및 고도화 필요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2주기 사업은 아무래도 1주기 사업을 거친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한 인프라 구축이나 어떤 성인 학습자 모집에 대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대학 평생교육 체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간단히 1주기 사업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기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2019년 지원사업 공고 선정을 했고 2019년부터 21년까지 전반기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1년 5월에 단계평가를 통해서 신규 진입대학을 선정하였고 2021년부터 23년까지 하반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얼마 전 최종평가를 마쳤습니다. 1주기 사업을 통해서 성인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학사 운영 모델이 도입이 돼서 라이프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사업 기간 중에 다양한 학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성인 학습자를 지원하였고 실무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와 대학 그리고 대학 간 상생 토대를 마련한 부분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역 정주 성인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부가 지금부터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시행하지만 라이프 참여대학은 이전에도 지역사회와 많은 협업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대학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대학의 체질 개선입니다.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대학 평생교육 체제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기 때문에 라이프 사업 참여 대학들은 중장기적으로 대학 평생교육 체제를 끌어나가실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전문대 7교를 중간에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지원 대상을 다각화하였고 그리고 성인의 어떤 고등교육의 필수적인 학사제도라고 할 수 있는 학습 경험 인정제를 80%의 대학이 학칙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학사제도의 도입폭이 조금 좁거나 활성화가 좀 덜 된 측면, 그리고 성인 학습자와 학령기 학생 간의 융화 정도가 조금 낮은 측면, 그리고 대학 지자체 간 협력이 아직은 조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도출해내었고 이에 기반해서 2주기 사업을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2주기 사업 추진 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주기 사업은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한 성인의 생애 역량 개발 지원이라는 비전 하에 대학을 지역의 평생교육 상시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주기 대비 2주기 사업은 우선 지원 규모가 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30개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도 늘고 해서 50개교를 지원하려고 하고요. 성인의 후진학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고등교육을 통한 성인의 업스킬링, 리스킬링까지 목표로 해보고자 합니다. 또 참여 유형도 대학이 목표하시는 바나 또 평생교육체제 역량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구축형, 고도화형, 그리고 광역지자체 연계형이라는 3가지 사업 유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부와 국평원이 사업을 구상하고 마련하면서 중점으로 삼았던 추진 전략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 첫 번째는 성인 학습자와 학령기 학생이 구분 없는 평생교육 특화대학 육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대학 본부를 중심으로 성인 학령기 학생이 이제 융화될 수 있는 평생교육 혁신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또 성인 학습자 지원 조직을 이제 학교마다 설치를 하고 전담 인력 배치를 요청드릴 예정인데, 이 성인 학습자 전담 지원 조직 관련해서는 아마 일주기 라이프 참여 대학들은 센터를 다 저마다 가지고 계시긴 할 텐데,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성인이나 학령기 학생들이 분명히 학습자로서 가진 장점이 각각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서로 좀 인지케 해주시고 서로 이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 마련에도 좀 힘써 주시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혁신의 추진 동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다각화하는 측면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한 4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당 평균 지원금도 7.8억 원 수준에서 교당 한 10억 정도로 늘려갈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의 좀 구체화, 고도화를 위해서 유형도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동에 대한 것인데, 일단 2025년에 교육부가 라이즈 체계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버넌스의 첫 번째 파트너는 지역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대학 평생교육을 이제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역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지금 여기 이제 지자체분들도 좀 참여를 하고 계실 텐데, 지자체에서는 대학들이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수요도 내주시고 함께 기획에도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저희가 사업을 구상일 때 좀 생각했던 내용들이면, 이제 대학에 요청드리는 사업 주요 추진 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학 내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입니다. 앞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성인 학습자 전담 과정을 이제 학과로든 단과대학 형태로든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그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행정기구나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성인 학습자 전담 학습 지원 센터 운영을 이제 필수로 삼고 있는데, 일주기 이제 참여 대학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센터 조직들이 단순히 어떤 성인 학습자의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성인 학습자가 어떤 고등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학습 경로를 좀 설계해 주시고,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커리어 설계까지 좀 전방위적으로 컨설팅 해주시는 그런 조직이 되실 수 있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 친화적 교육 과정과 학사 운영 확산입니다. 이제 성인들이 아무래도 직무 현장에 있다가 다시금 대학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직무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해 주시고 또 이를 이제 수업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인을 위한 유연한 입학과 학사제도 운영입니다. 이제 우선 성인 학습자가 입학해야 되기 때문에 입학 전형이 필요할 것이고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사제도가 필요할 텐데요. 먼저 이제 입학 전형 관련해서는 성인 학습자 맞춤형 입학 전형을 도입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21년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성인 학습자라는 이제 개념을 구성하는 연령 제한을 이제 푼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겟팅하는 것이 물론 이제 학령기 학생과 구분될 수 있는 게 연령이 제일 눈에 띄기는 하지만 비단 그것만이 성인 학습자를 규정짓는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의 기본계획 기준으로 이제 1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당구장으로 작게 써두긴 했는데 대학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성인 학습자 맞춤형 입학 전형이라는 그 전형의 타당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형에서 편법적인 전형 운영이 발견이 되든지 아니면 학령기 학생의 좀 우회 입학 통로로 활용이 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선정 취소나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좀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의 취지가 잘 구현되는 입학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제도도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학습 경험 인정제를 통해서 성인 학습자가 기존에 이제 겪었던 직무 현장들이 학습으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그 폭도 좀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라이즈 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지역을 좀 우선시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이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3유형으로 제시한 광역지자체 연계형 유형이 아니더라도
1유형 또는 그러니까 고도화형 아니면 구축형 두 유형에서도 이제 같이 추진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대비 한 40% 증액된 510억이고요. 대학 지원금은 50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50개교인데 여기 모이신 일반대에는 총 이제 30개교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광역지자체 연계형으로 일반대 10교를 포함한 이제 컨소시엄 5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대는 구축형에서 8교, 고도화형에서 12교를 선정하게 되고요. 광역지자체 연계형은 이제 일반 대학과만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반대 10교가 추가가 돼서 총 일반대는 30교 정도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추진사항을 이제 사업 유형이 3가지가 저희가 마련을 해놔서 유형별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유형 공통 추진사항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업 중점 추진 과제, 주요 추진 과제 이제 3가지는 전 유형에 걸쳐서 좀 추진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형별 추진사항을 이렇게 표로 가로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1유형과 2유형은 기본적으로 원래 저희 라이프 사업에서 하던 형식의 사업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주기 사업을 지난 후 진행되는 2주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1주기 사업에서 어느 정도 대학 평생교육 체제 기반을 갖추었다라고 하시는 대학들은 2유형에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장치를 좀 마련을 해 두었는데, 먼저 이제 구축형 같은 경우는 성인학습자 친화적 단과대학 학부 학과를 필수로 신설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걸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신설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반대로 이제 고도화형은 신설을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기존에 있던 학과, 학부를 단과대학을 정원 증원하시는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학습경험 인정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구축형에서는 아마 이제 기존의 제도가 거의 없으실 거라는 판단 하에 이제 도입하고 활용에 관한 계획을 내주시면 되고, 고도화형은 기존에 이제 운영하시고 있는 대학이시라면 그걸 어떻게 조금 더 그 학점의 폭을 넓혀간다든지 양질의 뭐 학점 인정 체제를 만든다든지 학사 제도를 활성화해 주시는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 지원이나 이제 경력 개발 지원 센터 관련해서도 앞서서 제가 이제 비단 그냥 학교 생활에 적응을 드리는 조직이 아니라 학습 컨설팅까지 하는 좀 기능이 고도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을 고도화해서 조금 포커싱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성인학습자 교육 과정이나 비교과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고도화해서 조금 더 질을 높이고, 또 하나는 이제 라이프 참여대학 간 이제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것도 이제 고도화해서 조금 더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역지자체 연계형은 어떻게 보면 1, 2유형이랑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 한 군데와 이제 컨소시엄을 맺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성인학습자 친화적 단과대학 학부학과 신설이 필수입니다. 새로이 하나를 신설을 해주셔야 하고, 어떤 뭐 학사제도를 운영하시든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든 기본적으로 좀 지역 수요를 많이 좀 반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은 1유형과 2유형은 대학에서 한 유형을 선택해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1유형 또는 2유형에 참여하시는 대학이 3유형에는 복수로 중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대학에서 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시고 싶은 평생교육 분야도 있지만 지자체 수요를 받아서 운영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또 그걸 좀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두 군데 모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정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1유형, 2유형 그리고 3유형 이렇게 나눠서 선정 및 평가 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유형, 2유형은 이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2호에 해당하는 4년제 대학 그리고 4호에 해당하는 전문 대학이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 교육부 사업 특성상 이제 기본 역량 진단 21년 진단 미참여 대학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의 신청이 제한되어 있고요. 분교의 경우 이제 고등교육법상 아예 분교로 인정받은 대학의 경우에는 본교와 분리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캠퍼스는 본교 기준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요건은 이제 평생교육 체제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 제출해 주셔야 하고, 성인 전담 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 조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 전담 학위 과정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2024년도 신입학 전형 모집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형과 고도화형 중 한 개 유형을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하고요. 구축형에서는 일반대가 8교, 고도화형에서는 일반대 12교를 선정할 예정이고, 이는 1주기 사업에 일반대보다 전문대가 이제 좀 참여 규모가 적었다는 점, 반대로 말하면 일반대의 참여 규모가 더 컸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선정평가는 이제 저희 평생교육 지역발전 전문가, 산업계 연구계 인사들 포함해서 대표성 갖춘 평가단을 구성할 거고요. 또 이제 소재지 등 상피 요건 고려해서 이제 구성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서면 평가, 2단계 발표 면접 평가, 3단계 최종 심의로 이루어지고, 이제 일정은 추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4월 28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선정 평가 예정이고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부 평가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학에서 작성하시는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네모 봐주시면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평가 배점을 조금 달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좀 너무 간략히 설명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구축형에서 목표하는 바와 고도화형에서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 주안점을 달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간단히 보시면 이제 구축형과 고도화형이 기본적으로 평가 지표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 지표에서 타겟팅하는 그런 목표 수준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배점을 어느 곳에 좀 주안점을 두었는지를 보시면 각 유형에서 이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고도화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주기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만을 참여 가능 대학으로 두고 있지 않고요. 다만 고도화형은 이제 와서 성인학습자 어떤 학부학과 단과대학을 신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그런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위과정을 운영해 보신 대학이 좀 유리하시리라 생각이 돼서 그런 교육 모형 운영 실적을 저희가 포뮬러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대학에는 가점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때는 이제 1주기 참여 여부와 무관히 가점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2022년에 이제 작년에 수립한 기본 계획에 따라서 1주기 종합평가를 얼마 전에 마쳤는데 1주기 종합평가 참여 대학 중에 상위 점수를 받은 대학은 이제 또 가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선정 평가 결과 총 득점이 이제 60% 미만인 경우에 60점 미만이 되겠죠. 60점 미만이면 이제 선정이 불가하고요.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는 이제 독립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비리 사항도 저희가 이제 2022년 1월 1일자부터 2023년 3월 총괄심의위원회 심의 통보시까지의 부정비리 사항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3유형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까 있으실 텐데 3유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유형은 광역지자체랑 대학 2교, 일반 대학입니다. 일반 대학 2교가 컨소시엄을 맺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때 광역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대학 본부가 소재한 대학을 광역지자체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이유는 이제 저희가 3유형을 이제 만든 취지 자체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라이즈 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고, 라이즈 체계는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지금 기초지자체에도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많은 조직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과 이미 많은 대학에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유형은 저희가 2025년에 진행될 라이즈 체계를 염두에 두고 만든 유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에 포커스를 둔다는 점, 그리고 그 광역은 대학 본부가 소재한 곳을 일단은 타겟팅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청 요건은 1, 2유형과 유사한데 다만 이제 지역 연계 사업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시고 그 주체 간 협약을 맺으셔서 저희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담 행정조직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뭐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 시작되는 라이즈 시범 지역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7개 광역지자체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7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교육부에서 국평원에서 이제 지원하는 국고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받아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관을 만드는 과정일 확률이 큽니다. 아직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런 전담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이제 전담 기간이 없기 때문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2개 대학에 바로 사업비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가는 통로에 대해서는 좀 지자체의 준비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지자체 연계형은 총 5개 컨소시엄을 뽑을 예정이고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이제 5개고요. 각각 일반대 2교씩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대는 총 10교가 이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선정평가단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표성 갖춘 선정평가단과 상피 요건 고려할 거고요. 이제 평가 단계에는 조금 대폭 축소를 해서 서면 평가와 발표 면접 평가를 한 번에 하고 최종 심의 거쳐서 최종 선정 컨소시엄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자체별 특성과 역량에 따라서 성인 친화적 교육 모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3유형에는 이제 컨소시엄에 좀 자율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과평가 부분에서라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집행할 때 물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지만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서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율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가 지표를 보시면 이제 제일 다른 건 여기 로마자 4번 지역 기반 대학 평생교육 체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유형 1번, 2번과는 좀 차등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또 이제 배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제 가점 관련해서는 저희가 라이즈 시범 지역에는 이제 어쨌든 그 지역이 선정된 것은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지원 체계에 대한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결을 맞춰서 일단 3점 가점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어떤 이제 대학과 손 잡고 고등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저희가 이제 지방비 매칭 수준에 따라서 가점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앞에와 동일하게 60% 미만 득점한 컨소시엄은 이제 평가 순위와 무관하게 선정 불가하고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2개 일반 대학교의 부정비리 사항을 이제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계획에 이제 실려 있는 사업 운영 성과 관리 방안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체별로 각각 역할이 있는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랬듯이 교육부 그리고 국평원 그리고 사관위를 둘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사업에서는 광역지자체가 이제 컨소시엄에 들어오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에는 특히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 특화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수요 조사 분석,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사업 방향 제시, 지역 사회 과제 발굴 등의 과제를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지자체에서 갑작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부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에 정주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수요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여기관 위탁기관 간 협약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은 이제 저희랑 이제 사업 위탁기관이 국평원과 협약을 체결하시게 되고요. 컨소시엄도 국평원과 협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근데 일단 컨소시엄 간 협약도 체결을 하셔야 해서 광역지자체 연계형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광역지자체 장과 대학의 장 간 이제 협약이 체결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배정 및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500억이고 총 예산이 그리고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대학이 50교이기 때문에 평균 10억을 예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대학의 사업 유형이나 성인학 숫자 전체 모집 규모, 그 중에서도 특히 정원 내 모집 규모 그리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서 좀 차등 배분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제 체결대학에 저희 이제 재정지원 사업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부정비리 여부나 교육부 행처의 결과 등 반영해서 최종적인 이제 사업비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교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 2유형은 대학에 드립니다. 그리고 3유형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에 교부할 예정인데 이제 전담기관이 미지정된 광역지자체가 있다면 우선은 대학에 드리고 혹시 사업기간 중이라도 전담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면 사업비 관리회계를 변경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업비 관리는 그래서 1, 2유형은 교비회계나 산단회계에 쓰실 수 있고 3유형은 교비회계, 산단회계 또는 지자체 전담의 법인회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는 이제 뭐 선정되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사업 기간이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23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셔서 24년 5월 31일까지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1차년도 사업비고요.
이제 1차 년도 같은 경우는 또 좀 정신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2월금이 생긴다면 저희가 최대한 또 기재부랑 협의하고 해서 2월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산 완료 시점에 예결산, 결과보고서, 연차평가 보고서는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성과평가에 대한 것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사업이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진행이 됩니다. 조금 사업 기간이 짧기는 한데 그 이후로 사업이 뭐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지자체에 이 사업을 이관해서 지자체 중심으로 좀 이 사업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짧긴 하지만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주시면 이 사업이 이제 지자체로 이관이 되어서도 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성과평가를 하기는 할 건데 이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에 25페이지를 잠시 봐주시면 성과지표 저희가 예시로 적어놓은 성과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유형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 성과지표가 있고 이제 유형별로 적용되는 유형별 지표가 있고 이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셔서 운영하셔야 하는 자율성과 지표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차후에 설명드릴 뭐 양식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하고요. 유형별로 특징이 좀 잘 드러나도록 지표를 이제 잡아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지표도 이제 사업이 수행되는 2년간은 좀 신경 써서 달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차평가 한 번, 연차평가 한 번, 종합평가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 평가가 있을 예정이고요. 성과관리 컨설팅을 이제 중간중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선정이 되시고 나면 직후에 이제 수정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보완 컨설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이제 대학 간 또는 지자체 중심이 되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이제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한 목표대로 이제 대학에서 사업을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또 사업 수행에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역으로 저희가 좀 계획에 반영을 해서 대학들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하고 또 이제 대학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운영해 주시고 저희는 그걸 이제 성과평가에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모델 발굴과 성과 공유 확산에서도 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부탁드리는 것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2년이 좀 짧을 수 있겠지만 대학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사업을 운영해 주셔서 라이프가 뭐 주기로는 2주기긴 하지만 이제 그 전부터 있어왔던 고등 평생 교육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번 사업에 들어서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라는 게 진짜 자리를 잡았고 성인이 다시 한번 대학에 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고 심지어 와서 더 나은 정말 자기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듣도록 성과 창출에도 좀 같이 마음을 써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향후 일정은 4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결과까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6월 1일부터는 어쨌든 사업협약이 체결되고 국고지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2주기 사업에서 1주기 사업이랑 달리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기본 계획 한번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조금 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교육부나 국평원에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니까요.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이어질 사업계획서 양식 설명에도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